안녕하세요, SPT 가족 여러분, 엄코치입니다. 오늘은 선수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수 분석으로 할 텐데, 이 선수 분석에 대해서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누구 해달라 했었는데, 그 중에 드디어 한 명을 뽑아서 제가 선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호신 데야입니다. 이 데야에 대해서 데야를 장점이 너무 많고 잘하는 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분량이 커지다 보니까 자르고 잘라서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네 가지에 대한 장점을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단점이라든지 뭐 개선해야 될 점은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하나랑, 그 다음에 단점이었지만 그걸 극복해서 지금은 단점이 아닌 그런 점을 해서 총 6가지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야의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 바로 이 킥입니다. 이 킥을 할 때 데야 선수는 롱킥을 함으로써 되게 정확한 롱킥을 해주고 우리 받기 편하게 해주는 킥을 해주고, 특히 이 자기가 볼을 소유했을 때 캐칭을 했을 때 나가면서 역스킵을 하는 게 아주 무섭죠. 그리고 지금 맨체스터 시티 때 역스킵이 나오는데, 이때 이 중요한 게 공이 너무 높게 뛰어서 가지도 않고 너무 낮게 깔려서 도중에 잘리지도 않고 딱 적당한 높이로 날아가면서 우리 편이 받고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에다가, 비어있는 공간에다 정확히 줌으로써 이 선수가 크로스까지 올릴 수 있는 매우 정확하고 높낮이도 정확했던 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킥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킥이 강하고 킥이 정확하고 킥이 좋은 골키퍼를 소유한 팀은 역습할 때 굉장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이 장점으로 뽑아봤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바로 이 슛 스토핑 능력인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반사신경이 빠르죠. 빠른 반사신경을 이용해서 막아내는 선방, 그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걸 왜 뽑았냐면 이 선수가 막을 때는 마치 고양이가 날아가서 막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반사신경이 빠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도 앞에 선수가 가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빙을 떠서 막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아내는 걸 보면 정말 반사신경이 빠르고 그 공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데야의 위치 선정인데, 이건 반사신경도 반사신경이지만 이 데야 선수의 위치 선정을 보면 골대에 붙어있지 않고 골대보다 한 두세 발 정도 앞으로 나가 있죠. 어떻게든 볼을 시야에서 안 떨어뜨리고 골대 쪽에서는 최대한 나와서 각을 줄여주면서 반사신경까지 이용해서 막아내는 장면인데, 이런 거를 봤을 땐 데야 선수가 단순히 반사신경만 빠른 게 아니라 위치 선정도 좋고 이 볼 시야를 가져가려는 집착도 좋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좋아서 이런 선방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야 선수의 세 번째 장점인데요, 이 점은 제가 데야 선수를 분석하면서 가장 놀랬던 그런 장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손을 이용해서 핸들링인데, 손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선수는 앞서 말했듯이 반사신경이 굉장히 좋고요, 위치 선정도 좋고요, 다 좋은데 여기에 또 핸들링까지 좋습니다. 이 핸들링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핸들링은 만약에 볼이 낮게 왔을 때는 낮은 손으로 가고, 높게 왔을 때는 높은 손으로 오고, 그 다음에 애매한 위치로 오면 두 손으로 가고, 그리고 저는 항상 두 손이 다 같이 따라가는 거를 권장하는데, 데야 선수는 그거를 그대로 교과서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야 선수의 유명한 세이브 장면들을 보면 거의 높은 볼로 왔을 때 높은 손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많은 선수들이 낮은 손으로 갈 때가 많아요. 낮은 손이, 왜냐면 더 멀리 있는 거를 따라가기 쉽기 때문에 그게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서 낮은 손으로 가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보통 다 골을 먹죠.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아쉽게 골을 먹거나 아니면 막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데야 선수는 이 높은 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볼로 오는 걸 굉장히 잘 막는데, 이 핸들링이 좋았을 때의 장점은 바로 프리킥에서 나오죠.
그래서 데이아 선수가 풀킥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방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 한 손으로만 가지만 나중에는 그 반대 손도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손을 무조건 한 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데이아 선수는 반대 손도 따라오면서 무조건 두 손이 두 손으로 거기를 볼에 관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높은 볼로 왔을 때 자연스럽게 높은 손으로 가면서 엄청난 세이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아 선수의 이런 점들이 이 지금의 데이아 선수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골키퍼들이 데이아 선수처럼 이 손을 쓰는 거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좋은 선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아 하면 1대1이죠. 그 마지막 장점으로는 1대1을 뽑아봤는데 이 데이아 선수가 1대1을 할 때 왜 이렇게 1대1을 잘 막냐면은 굳이 손으로 가서 막지를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먼저 넘어지는 일이 없고요. 그래서 이 먼저 넘어지지 않고, 만약에 가까이 볼이 자신의 몸에 가까이 온다면 굳이 손으로 가지도 않고 발로 막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 미리 넘어지지 않죠. 비록 몸은 한쪽으로 쏠렸지만 볼을 끝까지 보면서 최대한 막으려고 발이나 손을 뻗어서 막게 되는데,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나오는 타이밍 있죠. 나오는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나와서 무조건 각을 한두 발 나와서, 상대가 슈팅을 때리기 전에 한두 발 나와서 각을 줄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왜 좋냐면, 한두 발 나오면서 각을 좁혀지면 아까도 말했듯이 발로 막을 수 있는 범위가 되고요. 이 발로 막을 수 있는 범위가 되면은 내가 좀 더 반응하기 빨라지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더라도 충분히 선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아 선수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타이밍도 좋고, 나올 때 빠른 판단과 이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데, 결정을 하고 나왔을 때 우물쭈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과감하게 쭉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1대1 상황에서는 데이아가 엄청나게 많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가운데로 오면서 오는 볼은 각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골키퍼가 굉장히 힘든데, 여기서 데이아 선수가 지금 골을 먹은 이유가 먼저 넘어져서이기 때문이죠. 물론 안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골은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앞 선수가 실수를 한다면은 먼저 안 넘어지면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로 오더라도 최대한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데이아 선수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것만큼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의치 않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데이아 선수는 항상 이런 1대1 상황에서는 예측을 한다거나 그런 걸 안 하고 볼을 끝까지 보고 따라갔다는 점, 그 다음에 나올 때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점, 그 다음에 한 번 나가야겠다는 판단을 했을 때 과감하게 나가서 볼을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좋기 때문에 데이아 선수가 1대1에서는 정말 잘한다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맨 처음에 말했듯이 데이아 선수는 정말 정확한 킥을 가지고 있고요. 되게 위협적인 역습킥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건데, 실제로 빌드업을 할 때 데이아 선수가 발 기술이 없어서 빌드업을 못한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빌드업에 있어서 이해도가 좀 낮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 맨유에 있었으면서 빌드업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스페인 이제 국대에서 주전으로 떼야 되고, 스페인 국대가 이 빌드업을 후방 빌드업부터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데이아로서는 이 점에 있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케 선수가 공을 가져갔는데, 왜 가져갔냐면 데이아 선수가 지금
상황을 보고 여의치 않으니까 바로 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피키 선수가 뺏어가서 그냥 패스를 주고 가는데, 여기서 대야 선수가 왜 킥을 하려고 하냐면 맨유에 있었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킥을 합니다. 지금도 옆으로 충분히 선수들이 벌려줘서 받거나 아니면 대야가 벌리라고 한 다음에 줬으면 충분히 줄 수 있는 장면인데, 대야 선수가 이런 장면에서 되게 킥을 많이 하더라고요, 맨유에서는. 그래서 맨유에서는 그런 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페인 국대에서도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패스할 수 있는 상황인데 피케가 봤을 때는 패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킥을 하려니까 자기가 가져가서 패스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아 선수가 이런 점에서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맨유에서는 그렇게 빌드업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아가 킥을 하든 패스를 하든 아무도 상관을 안 합니다. 오히려 킥을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아 선수가 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데이아 선수가 스페인 국대에서 뛸 때 빌드업을 몇 장면은 굉장히 좋은 장면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지금 압박이 들어왔는데 데이아 선수가 한 번에 사이드로 열어주고 아니면은 몇 번 받은 다음에 바로 정확한 킥을 또 날려주고, 이런 점이 굉장히 저는 데이아 선수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맨유에서도 그냥 무의미한 킥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서 좀 더 점유율을 높이면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물론 빌드업은 골키퍼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팀원들이 도와줘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의 성향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맨유에서는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스페인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데이아 선수가 더 개선했으면은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아 선수가 2011년에 처음 잉글랜드 제일 골키퍼로서 EPL 골키퍼로서 제일 비싼 몸값으로 왔을 때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 공중볼이 굉장히 약했어요. 이게 왜 약했냐면은 지금 데이아를 보면은 몸이 굉장히 밸런스가 딱 잡혀있고 군더더기 없는 몸이었는데, 처음에 잉글랜드에 왔을 때는 몸만 봐도 너무 마르고 애가 힘의 가리가 없고 어깨가 엄청나게 좁고, 그러니까 이게 힘에서 밀리는 거예요. 힘에서 밀리고 계속 밀리다 보니까 자기가 공중볼에 나갈 때 자신감도 없어지고, 지금처럼 그냥 밥 먹듯이 실수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다이빙이나 선방 능력도 있었지만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도 계속 실수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눈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소리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극복하고 요즘 시즌을 보면은 나갈 때 굉장히 과감하게 나오고 공중볼도 되게 안정적이게 처리를 하는데, 베스트햄전처럼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놓치는 실수를 간혹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 뛰어넘은 데이하우스로는 이런 한 번의 실수가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데이아 선수가 진짜로 저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약점이 있었는데 이 약점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수로 올라설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데이아 선수가 굉장히 흥미로웠었고, 그러는데 분석을 하는데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수 분석은 댓글에 달리는 걸 보고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은 같이 토론을 한다던가 소통을 해가면서 저도 배울 수 있고 가족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는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 SPT 채널 프로스